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10월 17일 월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미증시는 당연히 뭐 주말 중에 장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 아쉬웠던 게 이제 선물에서 기대, 그 와중에 이제 푸틴이 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뭐 이제 더 이상 미사일 폭격은 안 할 거다, 이런 내용들이랑 막 좀 엮여서 선물이 좀 좋았었는데, 장 시작하고도 이제 뒤에 다시 뭐 CPI, 이틀 전에 있던 CPI부터 해가지고 뭐 금리 인상, 거기서 이어지는 거죠. CPI 수치가 높았다, 생각보다 잘 안 내려온다, 그래서 거기서 11월 12월 금리 인상, 이런 공포감이랑 뭐 이래저래 좀 엮이면서, 그리고 영국에서도 이제 저 국채 또 급등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왔다 해서 지금 시황에서 좋은 부분이 좀 찾기는 쉽지 않지 않나. 그래서 일단 미증시가 좀 밀렸고, 자, 뭐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도 뭐 내용들, 뉴스들이 계속 있긴 있어요. 있는데 중요한 거는 결국 시황이라는 큰 줄기, 그 큰 흐름, 그게 일단은 계속 좋지는 않다는 겁니다. 바이든 미국 경제 매우 견고하다, 탄탄하다. 강달러, 지금 달러가 엄청 강세잖아요. 각 국가,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환율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강달러 걱정 안 한다, 다른 나라가 걱정이다. 이게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가들 뭐 기축 통화라는 그 포지션이 엄청 그만큼 유리한 거예요. 기축 통화를 들고 있다 보니까 그냥 뭐 달러 오르면 자신들은 좋으면 좋았지, 안 좋을 건 없으니까. 그래서 강달러 걱정 안 한다. 그다음에 이제 영국 재무장관 같은 경우 이제 경질되고, 또 신임 재무장관이 앉았는데 세금 올리고 지출 줄여야 된다. 이전의 정책이 그거였죠. 감세, 부자들 뭐 감세 법안, 요것부터 해가지고 그러면은 세수에 대해서 어떻게 증당할 거냐 막 하면서 그게 좀 문제가 됐었는데, 그거랑 이제 좀 정반대되는, 세금 올리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지출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제 증세에 대해서, 아니 감세에 대해서 증세, 이런 정책을 좀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정책 6턴 시사.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영국 경제를 좀 안정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영국이 지금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기는 합니다. 세계에서 뭐 러시아 뭐 이쪽은 사실 핵 안 쓴다고 하면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거기서 이제 도미노로 이리저리 좀 같이 휘청휘청 할 수 있기 때문에 영국은 좀 계속 신경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위안화, 요거는 강달러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위안화가 이제 강세를 보이면은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겠죠. 그래서 그 내용 정도 위안화가 좀 강세를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요 내용들이 지금 이제 세계에서 가장 증시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고, 요거 플러스 뒤에 뭐 있죠? 결국에는 이것도 따라옵니다. 11월 연준 자이언트 스텝, 11월 12월 FOMC 회의 있고 금리 인상이 거기서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11월도 지금 분위기 상으로는 최소 자이언트 스텝이 나오지 않을까. 뭐 11월 가가지고 CPI 발표 같은 게 엄청 좋게 나오면은 당연히 빅스텝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유가거든요. 원유 OPEC에서 이제 감산 어필을 했기 때문에, 감산을 해서 그것 때문에 유가 가격이 다시 급등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CPI에 어느 정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유가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상 11월에 이제 10월 CPI를 발표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좀 좋게 나오기는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1월 자이언트 스텝 나오고, 뭐 12월도 그때 가서 뭐 자이언트 스텝이나 빅 스텝 이런 게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연준에서도 최소 지금 4%대, 4.5%뭐 요 정도는 돼야 금리 인상 그때 가서 이제 다시 고려를 해보겠다. 뭐 무조건 4.5% 올렸다고 여기서 끝, 이게 아니죠. 가가지고 인플레 좀 안 잡히는 것 같아? 그러면 거기서 조금 더 조절할 수도 있어요. 물론 금리라는 거를 무한정 계속 올려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으면은 무조건 올리는 게 맞는데, 이제 그거랑은 조금
결은 다르죠. 금리를 올리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경제 침체,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 갖다 나올 수 있는 게 경제 침체잖아요. 금리 인상하고 그러면 각 기업들부터 해가지고 투자 멈추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집 사기 위해서 대출 받고 했던 것들에 대한 금리 부담, 이런 것들이 계속 얘기가 나올 건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줄어들겠죠. 그럼 소비가 줄어들면은 경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이클이 안 돌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급격한 경기 둔화 위험, 요 부분은 내년까지는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된다. 고민이 아니라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내년까지는 최소한 금리 인상부터 해가지고 그 뒤에 지금 경제 침체 키워드들은 여기저기 뉴스 같은 걸 보면 나오긴 나오는데, 사실상 아직 경제 침체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내년이든 뭐 연말이든 내년이든 좀 직접적으로 부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 가가지고 뭐 안 되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한데, 그때 가서 부각이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증시, 뭐 세계 경제, 그리고 주식들 당연히 조금 안 좋은 방향성으로 일단 계속 좀 밀릴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영국은 이렇게 좀 증세 정책 같은 거를 다시 유턴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거에 대해서 영란은행 지금 이제 국채 무기한 매입, 이게 9월 27일인가 있었던 걸 좀 순간적으로 갖다 국채 급등하는 거를 좀 잡기 위해서 그때부터 국채 매입을 했었던 건데, 지금은 이제 또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도 영국 계속 경제에 대해서.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증한펀드 이번 달 재가동, 체한펀드도 추가 조달 검토. 증한펀드는 뭐 나오면은 그냥 이걸로 갖다가 막 증시를 돌려주고 이거 기대는 절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오면은 좀 도움 될까? 요 정도 느낌? 근데 이제 이걸로 적극적으로 막 올려주고 그러지는 못할 거고, 결국에 중요한 건 이제 공매도 금지, 이게 검토 단계라고 하는데 공매도 금지가 나올지, 이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단순하게 공매도 금지하면은 주가들 더 밀리기 쉽지 않은 거 아니야? 이거랑은 좀 별개로 시장 투심부터 해가지고 이런저런 엮이는 부분들, 공매도 금지, 요게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그리고 이제 대기업 실적 발표들이 뒤에 이어질 겁니다. 이틀 후에 이제 테슬라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걸 기업들 실적 좀 잘 나와가지고 지수 견인에 대해서 좀 힘을 써 주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지 않을까.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법안들, 마리아나 법안 11월에 있을 중간선거 이전 처리할 계획이다, 이런 것부터 해서. 자, 지금 이제 중국은 시진핑 3연임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3연임 시진핑 과학기술 자립, 자강, 역설, 미국과 반도체 대결 지속, 계속 이어가겠다. 이제 패권 다툼 계속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진핑이 이제 대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통일을 뭐 어떻게든 하겠다. 그리고 무력 사용 절대 포기 안 한다. 이런 식의 언급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미중 갈등은 계속 좀 진행이 되긴 될 텐데, 결국 얘네가 큰 틀에서 미중 갈등 진행이 계속 패권 다툼을 할 건데, 시장에서 이제 반응을 할 땐 뭔가 나와야죠. 히토류 수출에 대해서 뭐 좀 만지작하고 있다, 규제를 좀 생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왔다. 혹은 진짜로 관세 같은 거 서로 세게 때릴 때 그런 거가 좀 이제 나오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은, 트럼프 때는 이게 화끈화끈했거든요. 그냥 서로 미국이 먼저 중국에 대해서 관세 부여 증가시키고 막 할 거 했더니, 중국도 미국 물품에 대해서 관세 부여 이러면서 막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미중 갈등이 좀 부각이 됐었는데, 그런 식으로 좀 넘어가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말 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핫했던 이슈이지 않나.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카카오 먹통에 뭐 트윈 데이터 설치 등 예방해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좀 사건 사고 테마다 보니까 뭐 이게 좀 크게 부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카카오가 실시간 종목 조회 1위네요. 그래가지고 카카오 이 회사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반사 이익으로 뭐 네이버,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뭐 이제 IT 양대 산맥이니까 네이버,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에서는 라인이라는 그 글로벌 메신저, 이거를 또 부각을 시키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 이제 네이버의 그
서버, 데이터 센터, 그런 거 용역,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미글로벌이 얘가 오늘 악재도 있어요. 그 빈살만에 대해서 빈살만이 11월 연내 방한은 조금 힘들 것 같다. 뭐 물론 이제 방한을 안 하겠다 이건 아닌데 11월 방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거기다 이제 좀 단독 뉴스이긴 합니다. 아직 확정이 난 사항은 아닌데 연내 방한이 조금 쉽진 않을 것 같다라는 뉴스가 있기는 해요. 뭐 이래놓고 뒤에 갑자기 좀 방한, 깜짝 방한 하거나 뭐 할진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이 다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 서버 이런 거 관련 종목들이라는 점. 자, 그래서 데이터 센터 화재에 대해서 관련주들 뭐 좀 테마성으로 부각될까 싶기는 한데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정리를 해뒀고 YTN, MBC 이런 국감부터 해가지고 지분 매각에 대해서 언론사 민영화 키워드는 아직은 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뒤에 또 뭔가 언급이 또 슬쩍슬쩍 또 튀어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언론사 민영화 관련 종목들 YTN은 뭐 전저점 깨고 이렇게 또 이런 구간 뭐 좀 지지를 해주나 그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자 유럽 60km 구간마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화 요 내용이 있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요런 거 하는데 전기차 충전소가 우리나라에서 뭐 이제 좀 부각이 됐다가 말았다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이제 디스플레이 텍 요거랑 아모센스 얘는 이제 무선이죠. 무선 관련해서 요거 두 개 정도를 좀 묶어 보면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애플페이 11월 12월 이제 11월 30일 현대카드 약관을 통해서 좀 출시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 보통 한 일주일에서 2주 뭔가 아이템 출시할 때 그 앞두고서 이제 게릴라 광고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부터 이제 좀 갑자기 어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애플페이도 이제 11월 30일 앞에 두고서 뭐 한국정보통신부터 해가지고 나머지 관련 종목들 애플페이 출시는 지금 분위기로는 일단 이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봐두는 게 맞지 않나. 자, 그리고 이제 식량 같은 경우 이상기후 덮쳐 뭐 내년 2차 식량 위기 이거는 이제 지금 볼 내용은 아닌데 이제 좀 식량 위기라는 게 계속 작년부터 이상기후부터 해가지고 이어지고 내년 되고 또 이상기후부터 해가지고 또 식량에 대해서 계속 부족하다 부각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사실 올해 부각이 됐던 이유는 이제 전쟁 때문이긴 하거든요. 처음 스타트가 물론 인플레부터 해가지고 식량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던 건 있지만 직접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됐던 건 전쟁을 하면은 이제 군량미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부각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 내년 가서 또 이상기후 어차피 이상기후라는 게 이제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은 끝나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런 것부터 해서 푸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11월 흑해 수출 연장을 좀 안 할 가능성이 지금 분위기는 높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곡물 수출 협정 불만 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출 안 하는지 식량은 요거 정도를 좀 생각을 해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좀 전 저점을 좀 확실하게 깨주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이런 키워드에 대해서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뭐 뉴스 붙거나 하면은 좀 볼 수 있지 않나. 자,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계속 도발이 이어지고 있어요. 뭐 얼마 전에 뭐 전투기 뭐 130대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북 7차 핵실험 가시관 속에 대통령실 24시간 스탠바이 이런 내용들 그래가지고 빅텍 같은 경우 좀 살짝 오르고 있죠. 그 이슈에 대해서 밀리다가 올리고 막 하는데 일단은 북한이 계속 좀 도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수 밀리거나 하면은 또 이게 심하게 부각이 된다면은 그 해치 테마가 또 이런 쪽으로 갖다 갈아타기도 하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빅텍이 매매하기 좋은 종목은 아니긴 한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방산 쪽, 방산 세력, 빅텍, 한일단조, 뭐 퍼스텍, 그다음에 스페코 뭐 이런 종목들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기억은 해두시고 자 11월 1일 회장 승진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2주 남은 건데 이게 공식적으로 나온 내용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도 혹시라도 회장 승진에 대한 기대감 삼성 이제 그 일자죠.
그래가지고 삼성 인수합병 얘기 나왔던 인수합병 키워드 혹은 뭐 광복절 특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부각이 됐던 게 KPF, 우린 BTS, 삼성 스펙 이런 종목들이 있지 않았나? 이런 종목들이 좀 부각되나? 그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우크라이나 재건 논의 본격화, 국제회의, 마션 플랜보다 규모 크다. 10월 25일 베를린 국제회의가 있는데 이제 주말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대규모 미사일 공격 없을 거다.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대규모 미사일 폭격 없을 거다. 푸틴. 그 다음에 사우디, 우크라이나에 6천억 인도적 지원. 요거는 이제 그것도 어필을 했죠. OPC 그 감산을 한 게, 야, 니네 지금 러시아랑 뒤에서 이렇게 뭐 담합해가지고 좀 둘이 감산해가지고 기름 수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제 기름 수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원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우디 지금 빈살만이 네옴시티 600조, 700조 이렇게 들기 때문에 재원에 대해서 세수 확보하는데 기름값 오르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미국에서 공격을 했던 거는 니네 지금 러시아랑 감산 이렇게 같이 하는 거 아니냐, 뒤에서 맞춘 거 아니냐, 요 내용이었죠. 근데 이제 사우디가 우리 그런 거 아니다, 전쟁 우리는 빨리 끝나길 원한다,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6천억 인도적 지원, 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푸틴이 어느 정도 좀 누구라 이렇게 좀 진정하는 그런 액션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가스관 대해서 가스도 유럽한테 야, 우리 가스 공급해 줄 수 있어, 니네가 받을래 말래, 이런 식으로 왔다가, 그리고서 저런 미사일 공격도 없을 거고 병력에 대해서 뭐 추가 동원 이런 거 없을 거다. 즉 자신들이 이제 러시아 측에서는 4개 지역에 대해서 합병 발표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뭐 우크라이나 완전 진짜 수복, 자신들이 수복이란 개념이 아니라 아예 점령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우리 좀 이제 어느 정도 어필할 것들에 대해서 성취도 잃었고 좀 진정하자.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그렇진 않겠죠. 내 땅 뺏기고서 제가 먼저 때렸는데 나 가만히 있어? 그건 쉽지 않죠. 근데 이제 결국에 러시아를 뭐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체급 차이는 워낙 나기는 해요. 근데 이번에 조금 의외였던 게 그 병력 싸움들, 그런 게 이제 반년 이상 늘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서 미사일 뭐 다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푸틴 러시아 측에서는 이제 조금 전쟁에 대해서 소강 상태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 액션들이 있지 않나.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재건 관련 주가 야, 이러면은 좀 전쟁 끝나는 것도 좀 슬쩍 보이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갖다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데모, 서암기계, 공업, 서현탄, 메탈, 현대해버다임, 유신 이런 재건 관련 주들, 뭐 최근에 계속 강한 건 데모죠. 근데 데모는 진짜 전쟁이 계속 막 핵 쏜다 만다 하는데도 다시 꾸역꾸역 올라와가지고 대단하긴 한데, 일단은 재건 관련 키워드. 자, 그 다음에 이제 네옴시티랑 원전 같은 경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네옴시티는 조금 아쉬운 거, 빈쌀만, 연내 방한 무산. 근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으로 왔다가 네옴시티는 또 쭉쭉 내려오고 하면은 그런 자리는 또 공략하기 좋은 액션을 취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얘는 네옴시티는 저는 내려오면은 당연히 계속 봅니다. 왜? 방한, 연내 방한이 무산됐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일단 좀 단독 뉴스고, 연내 방한 갑자기 또 이게 11월 18일인가? 그때 아시아 쪽에 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이제 일본은 들린다. 일본 들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뭐 그런 회의에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옴시티에 대해서는 그런 거 아니더라도 내년 1월 이런 콘서트, 그리고 연내 방한 무산이지만 내년에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옴시티가 지금 당장 끝나는 게 아니라 24년, 25년 1차 완공 목표이고, 그 다음 게 이제 30년 뭐 이러다 보니까 네옴시티는 계속 좀 이슈는 살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일단은 그 뒤에 네옴시티가 어떤 식으로 갖다 좀 반응을 해주는지, 그 다음에 이제 원전도 사우디 꼭 오면은 당연히 더 부각이 될 수 있지만, 체코, 폴란드 원전 사업자 이번 달에 발표, 그 다음에 체코도 원전에 대해서 다음 달 이제 그
그 협업 관련해서 우선 협상자 이런 것들 발표를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사우디도 원전을 개발 안 한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옴시티 조금 갑자기 방한 무산, 요거는 뉴스는 아쉽긴 한데 이게 좀 단독 뉴스고 하다 보니까 내려오면은 뒤에 또 볼 수 있지 않나. 자, 그다음에 금양부터 해가지고 2차 전지 키워드들 워낙 강하죠. 주식시장에서 계속 봐야 돼요. 지금 2차 전지 섹터는 워낙 세고, 정부 리튬 비축량 뭐 12일치 불가, 알루미늄, 구리, 주성, 니켈 등 비철금속 비축량 목표랑 못 미친다, 이런 내용들 부터 해가지고, 뭐 금양은 다음 달, 아예 금양은 이렇게 개발 사업 타당성 좀 검토를 하고서 지분 취득 결정을 하겠다. 아직 이제 끝까지 확정이 난 게 아닙니다. MOU 체결을 했고, 요게 이제 좀 부각이 됐는데, 본계약 체결에 대해서는 이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할 건데, 사업 타당성 확보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은 당연히 안 할 거다, 요런 언급을 하기는 했어요. 자, 그래서 2차 전지 애들은 시장에서 리튬 같은 키워드는 WI, 코리아 SE,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투자 위험 종목으로 갖다 찍어놨는데, 그래서 리튬, EV 첨단 소재까지, 그 다음에 2차 전지 뭐 전고체 배터리라던가 무분국 배터리, 이런 게 그린케미칼, KBG, 뭐 미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수산화 리튬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리튬 키워드, 광산, 금양이랑 미래 나노텍 종목들이 진짜 지수랑 완전 다르게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죠. 그래서 이런 리튬 키워드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동국산업부터 해가지고 뭐 태경 BK, 코스모 이런 2차 전지부터 폐배터리 관련 액션 주는 애들, 그 다음에 지수 좀 돌린다 싶었더니 2차 전지 쪽은 바로 수급 들어오고, 그래서 이렇게 좀 강한 시장에서 강한 섹터이지 않나, 상대적으로 엄청.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메인은 저는 결국 내년 삼성, 애플, 그 다음에 구글 이런 거에서 AR, VR 글라스 출시, 이런 거 좀 이어지면 메타 애들이 조금 반짝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저커버그 메타 CEO,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과 미국에서 회동. 이게 원래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녁 뉴스에서도 좀 설명드릴까 하다가 그냥 넘어갔었던 내용인데, 이제 메타 CEO 부회장이랑 미국에서 회동, 요게 이제 결국에 삼성전자가 지금 당장 메타버스 쪽이랑 직접적으로 딱 연결돼가지고 운지갔던 종목이 없어요. 그나마 이제 그 삼성 스펙 시리즈, 그 다음에 NP가 예전에 삼성 스펙 2호였나 그랬죠. 그래서 그 정도가 있기는 한데, 이런 키워드로 혹시라도 뭐 NP 아니면 삼성 스펙 4, 뭐 시리즈들 메타버스 뭐 합병, 그런 기대감으로 갖다 좀 움직이나, 그 정도를 좀 볼 거는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메인으로 갖다 좀 보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자, 그래서 요렇게 해당 개별주들은 뭐 이제 신라제는 쇼커버링 들어오는 건지 외국인 프로그램 수급 엄청 계속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휴마시스는 그 지분 경쟁, 경영권 분쟁, 요게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임시 주주총회에서 결정 족수 부족에 따른 부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지분이 모자란 거죠. 그래서 대주주 측에서도 이제 실질적으로 갖다 지분에 대해서 좀 뭐 확보를 해야 회사 운영이 쉽지 않을까 하면서 얘가 이제 기타 법인 매수가 계속 뚜렷하게 들어오기는 해요. 그래서 요거가 좀 경영권 분쟁으로 더 부각되나, 이런 건 이제 좀 개별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 뭐 좀 새로운 테마성 이런 것보다는 뭐 환율, 지수, 미국 선물, 그 다음에 이제 뭐 미중 갈등 같은 경우에는 좀 규제하는지, 그 다음에 지금은 방산 쪽, 이렇게 해지는 금리, 품절, 방산, 식량은 이제 조금 번의 케이스이긴 한데,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개별 종목들은 신라젠, 휴마시스, 그 다음에 이제 미중 갈등 이런 거는 그 관세 부여 같은 거 좀 직접적으로 이어지는지,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제 뭐 전기차 충전소 이런 거 좀 반짝할 수 있는 정도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데이터 센터는 저는 좀 메인으로 보긴 쉽진 않아요. 아무래도 그 화재, 그 좀 악재성 성향이 좀 있지 않나 싶은데,
그거 외에 이제 2차전지, 폐배터리, 재건, 네옴시티 등등 식량이랑 애플페이까지, 그다음에 나머지 이슈 살아있는 거. 자,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월요일인데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미국 선물 이거 좀 잘 보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일단 바로 3% 밀려가지고 우리나라가 일단 개파락을 하긴 할 겁니다. 하긴 할 건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최근 수급 액션은 나쁘진 않거든요. 물론 그냥 이거 수급 들어오고 하니까 지수 무조건 저점 만들어 줄 거야, 이건 아닙니다. 분명히 시황상 불안한 게 많고, 결국 시황에서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하면은 뭐 수급이 들어오다가도 안 받아주고 하면은 결국 깨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뭐 단기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차트 포지션만 봤을 때는 이거 좀 단기 반등 좀 나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도 강하기는 한데, 시황에서 워낙 불안불안한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방심하고 그냥 그것만 보고서 지수 지금 자리상 돌려줘야 되는 자리다, 이것만 보고 그냥 무조건 단기 반등 나올 거다라고 좀 확신하기는 쉽지 않은, 지금 영국 뭐 이슈도 있고 이런 거 저런 거. 그래서 지금 뭐 환율부터 해가지고 좀 계속 좀 살얼음판, 내년 초 요 정도까지는 조심조심 갈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